국외음화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음화는 국외음이 아니었던 게 국외음으로 변하는 거야. 네, 우리 국외음 중에서도 두 개가 있었지. 국외음은 뭐랑 뭐가 있었어? 경국외음이랑 연국외음이 있었어. 경국외음은 뭐랑 뭐? 즈쯔츠. 연국외음은 응 이게 있었지. 근데 여기서 국외음화라는 거는 경국의 음화야. 그러니까 경국의 음이 아니었던 것이 경국의 음으로 변하는 것이야. 경국의 음에는 즈츠츠가 있었지. 그래서 음절 말에 있던 디귿과 티읕, 디귿과 티읕은 치조음이었죠. 치조음이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국외음인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것이다.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한다.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났을 때, 모음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그게 국외음화예요. 지읒, 치읒 국외음인데 디귿, 티읒은 국외음 아니지? 그래서 국외음 아니었던 디귿, 티읒이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굳이 디귿하고 모음 이가 만났지. 그랬더니 지읒으로 변했어. 디귿은 뭘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읒으로 변하는 거고, 티읒은 뭘로 변하는 거야? 치읒으로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마지, 마디라고 발음 안 하지. 마지라고 발음하지. 디귿이 지읒이 됐어. 해도디가 아니라 해도지 이렇게 발음하지. 가티라고 발음 안 하고 가치라고 발음하지. 티읕하고 이가 만나서 치가 됐어. 그다음에 바티라고 안 하고 바치. 금부티는 금부치가 되죠. 네. 저거 가는 순서를 쓸 때 이 다음에 바로 가치로 가는 거야, 아니면 이 다음에 연음돼서 가티 간 다음에 가치로 가는 거야? 굳이 연음은 의문의 변동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지. 가티로 한 다음에 가치로 하든 아니면은 가치로 변한 다음에 뭐 가치가 되든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요게 좀 더 자연스럽겠지. 요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네. 근데 이렇게 뭐 연음까지 그 의문의 변동 순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그다음에 활동 1. 다음의 단어에 나타나는 의문 변동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굳히다. 지금 이 모음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왔어? 히읗이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히다.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면 굳히다라고 발음하지. 굳히다.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일단 디귿하고 히읗이 뭐가 되어야 돼? 티읕으로 바뀌어야 돼. 이건 뭐에 속해요?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거. 이거 뭐야? 자음 축약. 자음 축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티읕과 이가 만나서 치가 되는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지. 묻히다도 마찬가지. 묻히다라고 발음하죠.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되는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A와 B가 만나 C가 되는 건 축약이에요. 축약. 가끔씩 축약인데 이걸 탈락으로 많이 헷갈려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개 뭔가 의문이 두 개였다가 한 개가 되니까 탈락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런데 이거는 그 탈락인 경우에는 A와 B 중에서 A만 남고 B는 사라지는 게 탈락인 거지. 근데 아예 새로운 걸로 C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축약인 거야. 구친. 축약이 역시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났지. 디귿과 히읗이 일단 티읕이 된 다음에 티읕과 이가 만나서 치읒이 되는 국외음화가 일어났어요. 다쳐도 다쳐 이렇게 발음하지. 다텨라고 뭘 하고 축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뭔가 공통점이 있어. 이랑 희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구지의 이, 가치의 이, 마지의 이, 바치의 이, 해도지의 이, 금부치의 이, 그리고 구치다의 희, 무치다의 희, 구친의 희,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 형식 형태소. 맞아. 전부 다 형식 형태소야. 뜻이 딱히 없어. 구지 같은 경우에 이는 부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야. 부사와 전미사인 거지. 그리고 마지는 명사와 전미사이고, 해도지도 명사와 전미사이고, 금부치도 명사와 전미사이고, 바치에서 이는 주격조사고. 그러니까 조사이거나 접사야. 다 조사이거나 접사여가지고 형식 형태소입니다. 구치다에서 희도 사동 전미사야. 사동 전미사기 때문에 지금 구치다가에서 희도 형식 형태소에 속하죠. 무치다, 뭐 구치다, 구친 전부 다 희가 전부 다 뭐예요? 사동 접사예요. 다쳐에서 다치희만 피동 접사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치랑 논 이런 식으로 조사가 오거나 접사가 오게 되면은 뭐다?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바치랑 논 이렇게 발음하죠. 바치랑 논. 밭이 넓다 할 때 이, 밭이랑 논 다해서 얼마요? 할 때 이랑, 이런 거는 밭이랑이라고 뭐가 일어나요? 구개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는데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어떻게 될까? 밭일을 하다. 일은 명사로 뜻이 실질적으로 있지.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야. 자, 밭일 이거 어떻게 발음해? 밭일이라고 발음해? 밭일? 아니지. 뭐라고 발음하냐면 밭일이라고 발음해. 밭일. 밭일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밭일이야. 이렇게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합성어에서 이렇게 일이 모음으로 끝날 때 그리고 앞에가 자음 받침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니은 첨가가 일어나. 니은 첨가랑 그리고 지금 티읕이 디귿이 되는 뭐가 일어났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지. 그렇게 됐는데 뒤에 있던 니은이 디귿을 니은으로 만들어줬어. 니은이 디귿을 니은으로 만들어줬어. 이거 뭐다? 비음화다. 비음화. 그래서 비음화가 되기 위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꼭 일어나야 되고 니은 첨가도 꼭 일어났어야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문제로 잘 나와. 비음화랑 니은 첨가 음끝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오냐. 그래서 비음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니은 첨가와 음끝이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니은 첨가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비음화가 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밭니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밭니랑으로 뭐랑 뭐가 일어나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니은 첨가가 일어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니은이 디귿을 비음화 시켜주지. 비음화 시켜줘서 밭니랑이 돼. 비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꼭 필요해. 기역 디귿 비읍이 이제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귿으로 바꿔주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꼭 필요해요. 그리고 비음화를 시켜줄 수 있는 니은이 필요하니까 니은 첨가도 꼭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비음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앞에 두 개가 꼭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똑같은 환경인데 왜 다르게 발음될까요? 받침 뒤에 오는 모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역은 무슨 형태소? 바치랑 논 할 때 이는 뭐예요? 형식 형태소. 기역은 형식 형태소. 니은의 모음 밭니랑 할 때 그때 니은에서 일과 이랑은 실질 형태소다.
명사이기 때문에 이랑 이런 게 명사지. 여기서 이랑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논둑이 있으면은 밭이나 논이 있으면은 약간 파진 데를 고랑이라고 하고 약간 솟아나온 데를 이랑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밭이랑은 약간 이렇게 움푹 솟은 부분을 말해요. 네. 밭이랑 하면은 이때는 밭하고 이랑이라는 명사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밭이랑이 된 거야. 그다음에 모음의 성격에 따라서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억, 형식 형태소일 때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고 니은의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됐다. 반이랑 할 때는 국외음화 적용이 안 됐다. 그래서 별표가 되어 있네. 뒤에 모음이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는 국외음화 적용. 이때는 국외음화 적용 안 된다. 실질 형태소는 국외음화 적용이 안 된다.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도 똑같았어. 그때도 이플이라고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바로 이플이라고 연음시켜 버렸지. 그런데 입위라고 이런 식으로 실질 형태소 위가 왔을 때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다음에 연음이 돼서 이위가 됐지. 이위가 됐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형식 형태일 때는 적용이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때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랑 반대이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일 때는 형식 형태일 때 적용이 안 됐고, 그리고 실질 형태소일 때 적용이 됐어. 그런데 국외음화는 반대야. 형식 형태소일 때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고 형식 형태소가 아닐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둘이 헷갈리지 않게 잘 발음을 외워두면은 이거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의 발음을 써보고 음운 교체가 일어난 단어를 찾아보자. 속과 그다음에 어떻게 발음해요? 겉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발음해요. 속과 겉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겉이. 겉이에서 음운 교체가 일어났죠. 겉이라고. 그리고 됩니다에서 음운 교체가 일어났어요. 됩니다로. 자, 겉이랑 됩니다는 각각 뭐랑 뭐가 일어났을게요? 국외음화랑 겉이에선 국외음화, 됩니다에서는 비음화. 그렇지. 오늘은 그 대답 잘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있어. 초콜릿 가져왔다. 자, 그다음에 마을이 홍수로 물난리를 겪었다고 해볼게. 마을이 홍수로 물난리를 겪었다.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음운은 교체가 일어난 단어를 찾으라 그랬어. 마을이 같은 경우는 연음이니까 음운 교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지. 연음은 음운의 변동 아니라 그랬어. 물난리는 맞죠. 물난리. 자, 보니까 니은이 리을이 됐네. 니은이 리을이 된 거 뭐예요? 유음화. 겪었다. 자, 겪었다가 겪었다로 발음이 됩니다. 뭐랑 뭐가 일어났을까? 일단 겨가 여기서 쌍기역이 이응 자리로 올라간 거는 연음인데 그거는 음운의 변동 아니고, 그다음에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지. 이건 뭐예요?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끝이라고 적을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다음에 다가 따가 된 거는 된 소리 되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락 봐볼게요. 탈락. 네. 아까 네. 격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쌍기역이 그 동성의 쌍기역이 그냥 여는 거예요. 그냥 여름된 거야. 그냥 여기 쌍기역이 그냥 여기 이응 자리로 그냥 옮겨간 거니까 여름된 거야. 자, 그 다음에 탈락 볼게요. 탈락은 A, B 두 개가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A가 없어지는 거. A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 그게 바로 탈락입니다. 음절말에 두 자음 중에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소리나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요. 자, 그 탈락의 제일 대표적인 게 자음군 단순화인데 자음군은 군이 무리군자야. 자음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두 개 이상 있다가 그 중에 한 개가 없어지는 게 그게 탈락입니다. 그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예요. 자음군이 단순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목. 발음할 때 목이라고 발음하지. 기억 시옷이었는데 기억으로 변했어. 넉과. 네. 기억 시옷이었는데 기억으로 변했죠. 넉과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되기도 일어났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 그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났겠지. 안고 같은 경우에도 니은 지읒 중에 지읒이 탈락하고 안고가 됐어. 여덟. 넓다. 외골. 외골이 뭐냐면 하나만 파는 거야. 할다. 갑. 없다. 전부 다 지금 비읍 시옷 중에서 뭐 시옷이 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자음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전부 보면은 두 번째 자음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자음이 없어지고 첫 번째 자음으로 발음되고 있지. 그래서 기역 시옷이 기역이 되고 니은 지읒이 니은 되고 리을 비읍이 리을 되고 리을 시옷이 리을 되고 리을 티읕이 리을 되고 비읍 시옷이 비읍 되는 그래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첫 번째 자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겠지. 리을 기역 중에서 기역만 남고 리을 미음 중에 미음만 남고 리을 피읍 중에 피읍만 남는 이렇게 뒷자리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아까 전에 앞자리만 남았었지. 이번엔 뒷자리만 남는 거야. 뒷자리만 남는 경우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두 번째 자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인데 두 번째 자음으로 발음되는 경우 예를 들면 닭, 삼, 읍고 막다, 말다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된다. 이거 말다.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 발음 말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발음해? 막다야, 막다. 젊다. 읍다. 전부 다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봅시다 라고 그랬어요. 여덟, 얇다, 넓다. 자,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을로 발음을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 거지. 여덟, 얇다, 넓다 전부 다 리을 비읍 중에서 뭐만 남았어? 리을만 남았어. 리을만 남았어. 리을만 남는 게 원래 원칙인데 다만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네. 다만 밥이라는 단어는 밥으로 발음한다. 또 밥다, 밥지, 밟는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한다. 그러면 모음 앞에서는 어떻게 발음할까? 밟아라고 발음하지. 밟아 이런 식으로 연음되네 그냥. 모음 앞에서는 연음되고 자음 앞에서는 밥다, 밥지, 밟는이라고 이렇게 되죠.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되고 넙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경우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굴다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밥과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굴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리을로 발음한대. 자,
리을 기억.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다 기억으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막다, 억다, 묵다, 흑과. 자, 이런 식으로 리을 기억은 전부 다 기억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막다, 묵다, 억다, 이거 발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리을로 발음하면 안 되고 기억으로 발음해줘야 돼.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맑게 같은 경우 용언 어간이지. 맑다, 맑고, 맑으니 해서 말까지가 어간이고 어간 말에 리을 기억이 오고 있지. 그것이 이제 모음어미 기억과 만났어. 기억과 만났을 때는 리을만 남는 거래. 맑게, 묽고, 얽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단어 3 뒤에 모음이 올 때 기역, 니은의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그랬어요. 얘도 형식 형태소일 때랑 실질 형태소일 때 달라. 자, 삶이, 삼합해. 자, 자음군 단순화를 하면은 3이야. 리을 미음이 아니라 미음이야. 그런데 형식 형태소인 이가 왔을 때는 삶이라고 연음했어. 자, 그런데 앞에라고 앞은 뭐예요? 실질 형태소죠. 앞은 명사니까 실질 형태소지.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이 돼서 삼합해가 됐어. 삼합해. 자, 이거 앞에서 배웠던 음절 끝소리 규칙과 똑같이 형식 형태소일 때는 적용이 안 되고 실질 형태소일 때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기억. 모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연음된다 라고 써있죠. 앞 음절의 종성 중 하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발음한다. 이거를 연음이라 그러지. 연음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이 된다. 적용이 돼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연음을 한다 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 다음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 한번 봐볼게요. 자, 자음 탈락. 자음 탈락의 경우에는 히읗 탈락이 있어요. 히읗 탈락은 용언의 어간말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좋아는 좋아, 노아는 노아, 나은이는 나은이, 싸아는 싸아. 이렇게 발음되는 게 히읗 탈락인 거지. 히읗이 사라졌지. 그 다음에 리을 탈락도 있어요. 어간말 자음이 니은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대. 그래서 살니는 사니, 알느는 아는, 둥그는 둥글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나왔을 땐 둥근, 살새는 사새, 아시고는 알시고는 아시고 이렇게 바뀌죠. 지금 요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이제 뒤에 가면 형태소 분석하는 거 나오잖아. 근데 형태소 분석할 때 요 탈락하는 걸 때문에 애들이 또 되게 많이 헷갈려해. 자, 산이를 갖다가 형태소 분석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분석해야 되는 거야? 살다의 어간, 살과 니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을이 탈락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간이 어디까지지라고 이제 잘 못 찾을 수도 있는데 리을이 탈락했구나 살다의 리을이 탈락한 거구나라고 알면서 사는 살다의 어간 살 그다음에 니는 의문형 어미 니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형태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거 둥근 같은 거에서 틀린다. 둥근을 하나의 형태소로 막 분석해 버리는 거야. 둥근 근데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야? 둥글다의 어간 둥글과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다. 이렇게 딱 분석을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형태소 분석할 때 이제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아시고 같은 것도 알시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 받침을 가진 어근이 니은,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근 접사와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발생한대요. 소나무는 솔과 나무가 합쳐진 건데 이럴 때 리을이 탈락해서 소나무가 된대. 쌤, 네. 그러면 소나무도 형태에서 나눌 때 어. 소랑 나무 두 개. 그치. 그래야 되지. 소나무 형태도 분석하세요. 그러면 솔, 나무 이렇게 막 바꿔야 되는 거야. 솔과 나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바느질을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신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하면 바느질을 분석할 때 바늘과 질로 이거 형태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바느질에서 질이 접사지. 바늘은 실질적 뜻이 있고 그래서 파생어죠 이거는. 솔과 나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기 때문에 합성어인데 바늘과 질은 파생어죠. 불삽. 불을 담는 삽이란 뜻이야. 불을 그 아궁이 같은 데서 불씨를 이렇게 담아내는 삽. 그걸 부삽이라 그래요. 부삽. 부삽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라 불과 삽이 합쳐진 두 개의 형태소인 거죠. 진짜로 형태소 분석하기 되게 힘든 게 이런 거야. 또 의와 아오를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현상. 의 탈락을 진짜 많이 못 찾더라고. 그러니까 그 애가 뭐가 될까? 이럴 때 그 애가 뭐가 될까? 할 때 크 플러스 어가 합쳐진 거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형태소라고 분석하면 안 돼. 커가 나왔을 때 크다의 어간 크와 의 탈락한 거이고 그다음에 연결어미 어가 합쳐진 거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잠그 안은 의가 탈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가가 돼. 문을 잠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형태소 분석하면은 문을 잠가 할 때 잠가를 잠그 플러스 아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담그 아서는 담가서, 끄어서는 꺼서. 그다음에 용언의 어간말 모음, 뒤에 동일 모음이 오면 그중 하나 탈락하는 현상. 이것도 형태소 분석하기 되게 힘들어. 왜냐면은 하나가 이렇게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탈락한 거라고 생각하기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집에 가라고 했을 때 가가 하나의 형태소 같지만 가다의 어간 가와 명령형 어미 아가 합쳐진 거고 그 중에서 하나인 아가 탈락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형태소 분석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건너었다 이런 것도 건넜다인데 건너의 어간 건너랑 그다음에 과거형 어미 엇에서 이응 어가 하나가 탈락이 된 거죠. 삼가 아는 삼가, 서었다는 섰다. 그래서 이렇게 의탈락이나 아어 탈락 같은 거 형태소 분석할 때 꼭 참고해서 잘 헷갈리지 않게 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리을 탈락이 일어나야 할 용언의 활용형에서 리을을 탈락시키지 않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리을 탈락이 일어나야 되니까 나르는이 아니라 나는, 거칠은이 아니라 거친, 낯설은이 아니라 낯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3번 첨가 이제 볼게요. 첨가는 아까 전에 했던 반니랑 같은 니은 첨가를 이제 첨가라고 하는데 니은 첨가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니은 첨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첨가에는 니은 첨가 하나밖에 없지. 그리고 첨가가 일어나기 위해선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어는 파생어여야 되는 게 조건 1이야. 그다음에 조건 2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돼. 조건 3은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일어나면 이제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솜니불. 솜니불은 솜과 이불이 합쳐진 거죠. 솜니불이라고 발음해요. 솜이불이지.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야. 막릴. 막릴은 합성어게 파생어게? 파생. 그치. 파생어지. 막이 뭐야? 접사야, 접사. 막 혼자서 안 쓰이고 막릴하다. 이렇게 일 같은 어근에 붙어서만 쓰이죠. 그래서 막릴 합성어이고요. 막릴이라고 뭐가 먼저 일어난다면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난 다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 물어볼 때 순서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애들 니은 첨가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비음화가 가능해지는 환경이 오지. 이런 필수적인 순서들이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입과 물엿. 맨입과 물엿 같은 경우에는 맨입, 물엿, 물엿 이렇게 발음되죠. 맨입도 파생어예요. 맨이 접사고 입이 어근이라서. 물엿은 물과 엿이 만난 거니까 합성어. 물엿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니은 첨가가 같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이 되고 있어요. 니은이 리을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유음화가 일어났죠. 얘도 마찬가지야. 유음화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니은 첨가라는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저번에 수능 문제 보니까 또 되게 치사하게 문제를 내는 게 순서를 이 음끝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유음화가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유음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음끝이 올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니지. 유음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상관이 없지. 유음화가 되는 거는 앞에 리을만 있으면 되는 거고 리을이 되는 거랑 뒤에 니은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음끝이 솔직히 여기서 유음화랑 음끝이 같이 일어나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그 유음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음끝이 온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지. 진짜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가 그 앞에 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또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물어본다는 거. 원래 이쪽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워. 이거 의문의 변동 순서는 선생님들도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 찾아보고 나도 어저께 많이 공부했어.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 의문의 변동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 잘 나오는데 되게 어려워. 한여름도 한여름이고 한여름은 이거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헷갈리는 애들 많아. 이거 합성어게 파생어게? 파생. 파생어야. 한이 뭐니까 한창인이란 뜻을 더해주는 접사야. 여름은 어근이고. 그러니까 여름 한 개란 뜻이 아니거든. 한여름 한 개의 여름이란 뜻이 아니야. 만약에 한 개라는 뜻이었으면은 이거는 합성어였겠지. 그런데 한창인이란 뜻을 더해주는 거라서 이거는 파생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의문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를 찾아서 그 발음을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의문 첨가가 일어나는 거 여기서 뭐랑 뭘까요? 어떤 단어가 의문 첨가가 일어나니? 꽃잎과 색연필. 자, 꽃잎 같은 경우 의문 변동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꽃잎이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난다고 볼까? 아니지. 그 니은 첨가 같이 일어나도 상관없지. 앞에가 자음이면 되니까. 앞에가 자음이고 뒤에가 이로 시작하고 있으면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니은 첨가가 일어난 다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꽃잎으로 비음화가 일어나지.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지. 그 다음에 색연필.
색연필은 색연필로 일단 자음 뒤에 반모음 2가 왔네. 반모음 2가 왔으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일단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그 다음에 색연필로 기억이 이응으로 비음화 됐어. 비음화가 일어나죠. 니은 첨가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울 마지막이야. 마지막 음운 변동 뭐냐면 축약. 축약은 자음 축약이 딱 하나가 있죠. 자음 축약.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 크, 트, 프, 트로 소리가 나는 거. 예를 들면 먹히다가 되고, 놓다가 되고, 잡히다가 되고, 옳지가 되고, 업히다, 안터라 같은 경우에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티읕이 되었지. 축하하다는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역이 됐지. 잊히다 지읒과 히읗이 만나 치읒이 됐지. 이거 축약은 되게 쉬울 거야. 기역 히읗이 만나 크가 되고 디귿 히읗이 만나 트가 되고 비읍 히읗이 만나 프가 되고 지읒 히읗이 만나 츠가 되는. 그래서 이거는 그드부즈가 크트푸츠가 된다라는 거 축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 네. 저희는